그래서 더 불안한 게 마치 과거의 삼각대 마냥 빠른 풀체인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을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산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3,414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180마력의 1.6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이 합산하여 23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보여줍니다. 엔진도 엔진이지만 모터가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서 쓰이던 32kW나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 쓰이던 38kW 모터보다 강한 44.2kW의 모터가 사용됩니다. 초기 출력이 충분히 나와주는 모터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주행하기에도 부담없는 출력을 보여주죠. 변속기는 6단의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닌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니로나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 쓰이던 6단 듀얼 클러치가 쓰이는 것보단 낫다고 봐요. 스티어링 조향 방식은 렉 타입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컬럼 타입의 CMDPS보다 직결감이 좋아 단거리 주행할 때보단 장거리 주행할 때 스티어링 조향의 쫀쫀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변속기는 버튼식 변속기인데 처음에만 어색하지 쓰다 보면 깔끔하고 반응 빨라서 좋습니다. 전방 차량과의 거리가 급하게 좁혀질 경우 차에서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급정거 신호를 주고, 그런데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가 자동으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시속 60km를 넘어가면 작동하고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차가 알아서 차선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 가운데를 유지하는 기능인데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다르게 시속 60km 이하에서도 차선만 인식되면 최대한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로 유지 보조라고 말합니다. 하이빔 보조는 어두운 국도나 고속도로 운행할 때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하이빔을 껐다 켰다 합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은 운전자가 스마트폰 보느라 앞차 출발 놓쳤을 때 뒷차에게 욕먹지 말라고 전방 차량의 출발을 계기판과 소리로 알려줍니다. 주차 센서도 큰 차인 만큼 전방과 후방에 달려 있고요. 헤드램프는 반사판 형식의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차 크기에 비해 좀 작은 듯한 17인치 휠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휠이 작을수록 연비가 좋기 때문에 아쉬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행 시 앞유리에서 넘어오는 풍절음이 큰 만큼 이중 접합 차압률이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에 4.2인치의 컬러 LCD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열선 스티어링의 열선 기능 덕에 겨울철 손 시려워서 손가락으로 스티어링 돌릴 일 없고요. 전 좌석에는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아끼지 않고 앞좌석과 뒷좌석에 적용되어 있고요. 미쳐버린 대한민국 여름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통풍 시트도 앞좌석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수동이긴 하지만 전동식 럼버 서포트가 적용되어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니 장거리 주행 시 허리가 편하고요. 2열 좌석은 앞뒤로 슬라이딩 조절이 가능하기도 하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지원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누워서 자면서 가기 좋더라고요. 에어컨도 풀 오토 에어컨이라 따로 온도 풍량 조절할 필요 없고 좌우 따로 온도 조절 가능하니 나는 춥다, 아니다, 나는 덥다 하면서 부부간에 싸울 일 없습니다. 오토 업 다운이 되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에서만 가능합니다.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으로 적용되어 있어 오토 홀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대기할 필요 없어서 오른발이 매우 편해집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열릴 뿐만 아니라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뒤에 서 있으면 알아서 열립니다. 대형 마트에 두 손 가득 장을 보러 갔을 때 따로 스마트 키를 꺼낼 필요 없으니 은근 편한 기능이고요. 스포티지나 니로 같은 차야 차가 작으니까 전동 테일게이트 필수 아니라고 하지만 산타페는 차가 크고 높은 만큼 스마트 테일게이트 필수입니다.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는데 블루 링크를 지원하여 원격으로 시동도 걸 수 있고 목적지를 미리 보내놓거나 도착 예정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써서 그렇지 열심히 쓰기 시작하면 은근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후방 카메라 달립니다. 후방 주차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띄울 수 있어서 룸미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단점입니다. SUV 타는 분들 중엔 천장에 따로 툴레 같은 수납 박스
테라스나 간이 텐트를 설치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산타페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이런 용품을 거치할 루프렉이 없습니다. 뭐 옵션으로 제공해주기는 하는데 125만원짜리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야만 추가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천장에 뭐 올리려고 루프렉 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으면 결국에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결국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옵션 조합이 되는 거죠.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좀 더 똘망똘망한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바꾸고 싶은데 익스클루시브는 안 됩니다. 천장의 재질도 멜란지 니트로 바꿔볼까 했지만 이 역시 추가 안 되고요. 뒷좌석에 타는 아이나 와이프들이 좋아할 수동성 커튼을 넣을 수 없는 점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이것도 산타페 정도 되는 차에는 왠지 있어야 할 것 같은 옵션인데 옵션으로 따로 추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12.3인치의 LCD 계기판도 이번 익스클루시브에선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가격 구성을 보면 익스클루시브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 1 넣고 시트 플러스 넣은 다음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는 119만원어치 옵션이 들어가면 3,668만원에 프레스티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90만원어치의 현대 스마트 센스에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자전거 탑승자까지 보고 인식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레이더를 이용해 차간 거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앞 차량과의 거리를 벌리고 주행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과속 단속 구간에서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이용해 운전자가 후측방 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 스티어링을 꺾어 충돌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걸로 후방 출차할 때 좌우측에서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뒷좌석 탑승자가 내리려고 할 때 후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아주기까지 합니다. 45만원어치의 시트 플러스 1에 있는 기능을 보면 운전석과 조수석이 전동 시트로 바뀌고 조수석 옆에 시트 조절 버튼이 달려 운전자가 손쉽게 조수석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걸로 조수석을 최대한 접어 뒷좌석을 위한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 와이프가 아이랑 뒷좌석에 탔을 때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프레스티지만의 특화된 119만원어치의 옵션이 뭔지 알아보면 되겠죠. LED 헤드램프가 MFR 타입에서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뀝니다. 프로젝션 타입이 아무래도 빛의 직진성이 더 좋기도 하고 멀리 비춰주기도 하니까 야간 운전 시 앞이 훤히 잘 보여서 좋고요. 방향 지시등도 단순한 전구 타입이 아닌 LED로 바뀝니다. 천장재는 일반 천 재질에서 멜란지 니트 내장재로 바뀌는데 실제로 보면 고급감이 꽤 괜찮습니다. 뒷좌석에서 잠들 와이프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동 도어 커튼은 프레스티지의 특화 옵션인데요. 아무리 틴팅을 진하게 한다고 해도 이 도어 커튼만큼 햇빛을 잘 막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에요. 이 외에도 스마트 키의 잠금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원격으로 창문을 닫을 수 있는 리모트 윈도우 컨트롤 기능과 뒷차의 사양등으로 눈부시지 않도록 자동으로 룸미러를 디밍하는 ECM 룸미러, 운전석만 되었던 원터치 업다운 윈도우 기능을 전 좌석으로 적용해줍니다. 프레스티지 단점입니다. 사실 산타페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앞유리뿐만 아니라 앞좌석, 뒷좌석 도어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오직 캘리그래피를 올라가야만 합니다. 프레스티지에선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어요. 시트의 인조 가죽을 천연 가죽으로 바꾸고 싶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 디자인 플러스 2를 넣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가격이 무려 150만원이나 하네요.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그 안에 19인치 휠과 각종 내부 데코레이션, 앰비언트 무드 램프를 묶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시트 재질만 챙기고 싶은 분들에겐 왠지 강제 구입 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19인치 휠이 하이브리드에겐 연비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빼고 싶은 심정이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12.3인치 계기판을 묶어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로 팔고 있는데 가격은 무려 195만원이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룸램프들이 노란 전구로 되어 있어서 하얀 LED로 바꿀까 하고 봤는데 이걸 또 파노라마 선루프에 묶어 놓았네요. 차라리 네이버 쇼핑에 있는 만원짜리 룸램프 패키지 사서 직접 다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가격 구성은 프레스티지의 디자인 플러스, 플래티넘 40만원어치 시트 플러스 2, 60만원 상당의 12.3인치 계기판과 퍼즐램프, 블랙 유광 필러 넣고 60만원짜리 헤더 디스플레이 넣은 다음 나머지 125만원어치의 캘리그래피 옵션을 넣으면 정확히 4,128만원의 캘리그래피가 탄생하는데요. 각 옵션의 구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0만원짜리 디자인 플러스 2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며 후미등은 LED로 바뀝니다. 일반 전구 타입보단 확실히 밝고 이쁘긴 해요. 전면 대시보드와 도어 중간, 센터 콘솔 옆부분에 인조 가죽이 둘러지면서 팔과 다리가 닿았을 때 확실히 우레탄보단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흔히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세무 재질, 스웨이드가 천장과 필러 부분,
부분에 적용됩니다. 멜란지 니트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페달도 고무 페달에서 메탈 페달로 바뀌는데 이건 보기에만 좋을 뿐만 아니라 밟아봤을 때도 미끄럽지 않고 쫙 달라붙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와 콘솔 사이드에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적용되어 확실히 요즘 차 같은 실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40만원어치의 플래티넘 일부 옵션은 현대 디지털 키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25만원어치의 시트 플러스 2에는 운전석의 허리 지지대를 깊이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운전석 방석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쿠션 익스텐션 기능이 추가됩니다. 신장이 좀 크신 분들은 현대차의 방석이 좀 짧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 허벅지가 쑤시기 마련인데 익스텐션 기능이 있으면 허벅지를 좀 더 잘 받쳐주니 다리가 편하긴 하겠더라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도 적용되면서 이지 액세스 기능으로 타고 내릴 때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이것도 꽤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60만원 상당의 12.3인치 LCD 계기판과 차 문을 열면 아래를 비춰주는 퍼즐 램프, 차량 외부의 B필러를 창문과 일체화되어 보이게 해주는 하이그로시까지 처리됩니다. 또한 프레스티지에서 60만원에 팔았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캘리그래피는 기본으로 들어오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길 안내 정보와 각종 지능형 안전장치의 작동 상황, 사각지대 차량의 유무까지 알려주니까 사실상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볼 필요 없게 해줍니다. 그럼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125만원어치의 옵션은 뭔지 알아보면 되겠죠. 일단 앞에 라디에이터와 뒤쪽 범퍼 엉덩이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으로 바뀌고 1열 도어와 2열 도어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1열 2열 시트가 퀼팅 나파 가죽으로 바뀌는데 시트의 컬러를 밝은 그레이나 카멜 컬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맨날 검은 시트만 보다가 이런 밝은 컬러 시트 보면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거기다 퀼팅까지 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들 태우면 야 국산차 많이 좋아졌네 이런 말 절로 나옵니다.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도 매력적인 옵션인데 일단 일반 가죽 스티어링은 좀 맨들맨들해서 잡는 맛이 좀 없습니다. 하지만 반펀칭은 미끄러지지 않게 꽉 잡히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 현대차 보면 이거 점점 빼는 추세던데 이거 왜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2열 시트 하단에 폴딩 버튼이 추가되어 간편하게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가 캘리그래피만의 특화 옵션인데요. 뭐 125만원어치의 구성치고는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퀼팅 나파 가죽과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캘리그래피 등급 단점입니다. 소렌토에 있는 6인승 시트가 산타페에는 없습니다. 이 독립 시트의 만족도는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시트가 더 편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좋아서 장거리 주행 시 몸이 편하기도 합니다. 이왕 페이스리프트 한 거 6인승도 좀 넣어주면 좋은데 결국 이건 신형으로 넘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산타페 디자인이 오너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아직도 탐켄치니 뭐니 하면서 말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하죠. 물론 디자인이라는 게 개인의 취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말이 많은 건 오너들 입장에선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게 마치 과거의 삼각대 마냥 빠른 풀체인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는데요. 현대는 디자인이 좀 이상하게 나오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페이스리프트 하거나 풀체인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 샀다가 끝물차를 샀다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오너는 진짜 손해보는 거죠.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